아니 가만히 있어. 내가 예. 우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국수초? 동서문화로지. 예, 동서문화로. 예. 네, 안녕하세요. 동서문화로의 신영철입니다. 벌써 음력 새해가 되자마자 그 노란 화초들이 복수초라든지 씨앗신스라든지 솟아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기분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요전에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끄트머리에 조금 더 우리가 강조할 부분은 사실상 1919년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초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은 미국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오면서 상당히 그 행정체계가 갖추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특히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고 특히 그분은 행정체계를 제대로 갖추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료편찬위원회를 만들고 또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때 이제 활동한 분이 나중에 친일 문제로 해서 비판을 받지만은 춘원 이광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1919년 9월에 이르면 행정체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립신문이 창간되고 또 사료편찬부가 설치돼서 나중에 이 시대의 역사를 기술하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하이의 대한임시정부를 떠나서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옮겨가는 과정 그리고 그 후에 3.1 운동의 결과이지만은 대한민국 충칭 임시정부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옮겨서 활동하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를 보면 여기에 그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뭐 나중에 썼지만은 그런 문제. 또 여기에 있는 거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아마 대체로 이 지점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을 거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 임시정부의 건물이라든지 위치 같은 것을 표시하는 그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민족의 그 실력 향상, 흥사단 이런 문제로 이제 공이 큰데 또 그분 따님도 거의 100세까지 살면서 많은 활동을 하던 분이고 군대까지 들어갔던 분이고 우리 신문에서도 그 안수산 여사를 크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사진은 그분이 도산공원에 왔을 때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앞에 앉으신 분이 안수산 여사죠. 네.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상해의 임시정부가 이제 결국 충칭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32년 4월 29일에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 의교를 일으키면서 더는 프랑스 쪽의 임시정부가 안전하게 있을 수가 없고 일본의 압박 그리고 일본이 이미 상해라든지 그 지역을 점령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중화민국의 장개석 정부도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어서 남경을 버리고 중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무려 6, 7년이나 걸리는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도 32년에 상해를 떠나고 이 당시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도산 안창호 선생은 결국 일본에게 체포돼서 우리나라로 압송되고 1938년에 우리나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서 이제 항주, 요전에 올림픽을 했던 항주로 갔다가 진강으로 갔다가 또 장사로 갔다가 광주로 갔다가 다시 기강으로 갔다가 기강에서 중경으로 갑니다. 그러면 40년에 중경에 도착하니까 32년부터 8년의 시간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피난을 가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갔던 그 경로를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중국 지도인데 화살표로 되어 있는 여기 항주에서부터 중경으로 가는 그 당시의 과정입니다. 지금 항주에도 임시정부 자리를 그대로 이제 보관하고 있는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항주의 그 기념관입니다. 물론 잠깐 뭐 1년 남짓하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 중요한 이제 문화유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갔던 기간에 우리가 대체로 활동을 본다면 1940년에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광복군 사령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야 된다 하는 군대가 만들어지죠. 대체로 아마 나중에 한 2,000명 정도로 출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가 있었는데 광복군에 편입이 되고, 그런데 1941년 12월 9일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해서 바로 이제 태평양 전쟁이 폭발하는 거죠. 그 시기에 우리의 그 임시정부도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법상으로 교전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42년에 이제 그 당시 그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는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이라는 것을 반포를 하게 됩니다. 1943년에 그 당시에 아마 외무부를 맡았던 조소왕은 앞으로 한국 독립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거기에 간섭한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반대한다 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해에 바로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보장돼야 된다 하는 문제가 나오죠. 물론 장개석 총통이 상당히 그 당시에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44년에는 임시의정원이라는 걸 말하자면 국회죠. 거기에서 36차 회의에서 임시헌법이 수정이 되고 독립신문이 복간이 됩니다. 사실 독립신문이 초기에 만들어진 것을 아까 봤지만 그동안의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로 또 나오지를 못했는데 다시 이제 복간이 됩니다. 그리고 45년 8월은 뭐 이미 그 당시에는 일제가 항복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들어가던 때인데 그래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그래서 여운형이 위원장이 되고 안재홍이 이제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당연히 임시정부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조선에 있는 그 일본군의 무장 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미국과 소련 간의 이제 합의가 3파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을 이제 들어와서 진주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임시정부의 문제는 임시정부가 그 주도권을 갖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때 국제적으로 전쟁이 끝나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문제가 이제 오늘날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11월 25일에 광복군이라든지 거기에 임시정부는 해체하고 개인의 자격으로 임시정부의 자격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서 김구 주석을 비롯해서 이제 미군 항공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을 이제 하게 되죠. 이 문제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 수립과의 관계에 바로 논란이 이제 많은 문제입니다.